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병이 깊을수록 성장하는 정신질환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사인 환인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지난 10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입찰 금액 대비해서 응찰률 추이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응찰률은 최근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응찰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채 시장에 대한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상당히 좀 살펴보고 있는 CPI를 보겠습니다. 이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CPI라 그래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코어 CPI가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1.3% 수준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1.7% 수준으로 역시 고개를 좀 쳐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어 CPI가 고점에서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이 최근 계속 언급을 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지만 인내하겠다는 얘기가 아무런 지표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10일 진행됐던 1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 관련 내역을 좀 살펴보면 입찰 전일에 장중금리 저점이 1.504%였습니다. 하지만 낙찰금리가 1.523%로 낙찰이 됐어요. 응찰률이 2.38배로 나쁘지 않은 응찰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금리 자체는 전일 장중금리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국채금리의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 빨라질 거냐 아니면 천천히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누울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채 관련된 이슈는 계속 시장에 한 번씩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죠. 지난번에 그 로블록스 관련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로블록스가 드디어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시총이 무려 382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국내에서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이 로블록스의 주식을 50만 주 정도 매입하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상장을 드디어 했는데요. 첫날 41%가 급등했고 시총 95조에서 100조를 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탄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을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라든지 쿠팡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비를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은 성장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장성이 부여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또 최근 쿠팡 상장 이런 대박 소식에 마켓컬리도 상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라 그래서 또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마켓컬리의 지금 시장 평가액은 1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정확히 테마 논리를 이해하고 자기만의 그런 테마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또 큰 마음의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또 시장에 또 알려지고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테마주 매매에 내가 자신 있다 이런 분들만 접근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소개하는 이런 안정적 성장성을 갖고 있는 가치주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인 환인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역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느냐 나빠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환인제약은 정신질환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한다 그랬습니다. 정부도 노딱 사태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대응으로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작년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 위험군이 2018년에는 3.8%에서 2020년에는 17.5%에서 22.1% 수준까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딱 사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우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자살을 생각하는 생각률도 2018년에는 4.7% 수준에서 2020년에는 9.7에서 13.8%, 거의 2배에서 3배까지도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노딱 사태에 대한 우울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실 인원 추이를 보시면 2010년에 200만 명 수준이었다가 2019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료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1조 6천억 수준에서 지금은 4조가 넘는 진료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념 간의 갈등도 다시 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죠. 더군다나 3, 4년 전부터는 남녀 간의 갈등, 젠더 이슈도 있고요. 이런 갈등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치권이나 언론 쪽에서도 이런 갈등 구조를 봉합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지인이 지금 2021년 오늘에 느끼는 것은 이런 갈등 구조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작년도 월변 정신과 환자 수 증감률을 보면 오히려 노딱 사태 이전이 더 높았습니다. 노딱 사태 들어서는 오히려 노딱 사태 이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비율은 높았다는 거고요. 특히 20, 30대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될 그 중요 계층군이잖아요. 20, 30대가. 근데 20, 30대 정신질환 환자 수의 증감률이 10%대를 압도적으로 지금 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20대에서 21.7%로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이 감성적인 그런 성향을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환경과 각자의 그런 위치 속에서 멘탈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남성의 연령대별 정신질환 순위를 좀 볼게요. 자, 2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다 우울증입니다. 불안장애 우울증이고 70대 이상은 이제 치매니까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우울증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에서 우울증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투자 요소를 찾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환인제약의 매출액 전망 추이를 볼게요. 2018년, 2019년 조금 주춤했던 그런 매출이 작년도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감률이 마이너스였었죠. EPS 중감률이 보시면. 자, 그런데 다시 EPS 중감률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작년부터 이제 보이게 된 거고요.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300억대로 진입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16%대를 유지하잖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꾸준하게 그 업황이 계속 가는 방향이죠. 우울증이 계속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성장 산업 쪽에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특히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정신계 의약품, 전문의약품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망치를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치주로서 탁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 전문 의약품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국내 독점 공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 말에 11월 27일이죠. 한국 얀센에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수 목적은 역시 생산과 매출 증가를 위해서 설비 투자하는 거죠. 양수 금액이 460억이고요. 2021년 3월 31일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양수가 완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3월 달이면 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도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금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설비 투자 자금이 충분한지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순현금 흐름을 보면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3Q 기준으로 해서 1200억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더군다나 동사 같은 경우 3년 연속으로 최근 300원 현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보면 1.6% 이상이니까요. 지금 주가로 계산해도 1.6% 이상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당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고요. 배당 때문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주가가 싼 수준에 있다면 충분히 가치주로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얀센의 건물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조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 부담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다 같이 이제 조정받은 거죠.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도 241 이평부터 장기 이평선들이 다 정별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꾸준한 실적이 기대되고 작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도 일어나고 업황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 배당도 일부 보너스로 주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역시 장기 이평을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가 한번 박스권을 제끼고 재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8년째 또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중심부에 지금 있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계속 매집을 해도 부담이 없겠죠. 여기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것은 먹을 게 적겠습니다만 이 중심선에서 떨어질 때 매집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1차 목표를 이 박스권 상단을 보시고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간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가치가 재창출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의 입장에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제약주 중에는 가치주도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